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저도 여러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시키시는 게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또 외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알아보면 금방 수 있습니다. 네, 박 이사님도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시는 게 좀 많을 텐데 가능하면 다 좀 입맛에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밥이 좋으세요? 햇반이 좋으세요? 입맛에. 예. 집밥이 좋으냐? 햇반이 좋으냐? 맛있죠? 제가 아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 직접 하시는 밥이? 남이 해주는 것보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역시 박병창 이사님. 네, 직접 밥도 하세요? 많이 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러세요? 오, 자상한 남자. 그걸 자상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자기 몸으로 하는 거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밥도 이렇게 하시고 반찬도 하고 다 합니다. 반찬도 하시고. 예. 야, 진짜 대단한 이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반성하세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네. 자, 친절하고 자상한 무슨 소리인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밥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기밥솥이 해주는데 아니, 미국장 얘기를 물어보시는 지금 갑자기 좀 밥 맛있게 하는 이제 거 물 얘기를. 차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이는 된 밥을 좋아하는데 저는 아하. 약간 진 밥을 좋아합니다. 아, 뭐 그러세요? 이런 데 말씀 드리는 거죠. 약간 또 진밥 좋아하시는구나. 예. 네. 자, 약간 찹쌀 섞어도 맛있던데요. 예, 저는 콩밥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 콩밥. 아이는 콩밥을 안 프로님 먹으니까. 우리 좀 진행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하루 정도는 좀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도 좋은데 뭐. 에이. 예. 자, 미국장 한번 볼까요? 예, 뭐 지금 말씀 주시다시피 장이 좀 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웃으면서 다른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편안한 정도가 아니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나스닥은 뭐 13,000포인트, 1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다가 13,000포인트 넘어서느냐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13,461포인트가 됐고요. 어제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4,33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4,200포인트 돌파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확연하게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제 맨날 주봉 보고 올해 1년 그 박스권 계속 그렸지 않습니까? 예, 예. 먼저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S&P 김프로님 500이 맨날 박스당 얘기하더니 지금 박스당 뚫렸는데.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출장 S&P 가시고. 500도 올라섰고요. 이제 예. 다우는 이제 아래에서 박스권 안에 있긴 한데 다우도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승한 것은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강보합권에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네. 뭐 이유를 대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네.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존의 4.4%에 4.1%로 하향했다.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신 거. 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제는 미국 시장이 오른 것은 우리하고도 비슷한데요.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가 같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수가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제 2차 전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약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둘이 같이 오르면 그러면 그날 시장은 굉장히 센 거고. 그렇죠. 예, 그 둘이 이제 엇박자로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약하면 지수 빠지고 또는 전기차 배터리가 오르면 종목은 좋고 뭐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이 동시에 같이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 올랐는데요. 엔비디아나 이런 건 먼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예. 1.8% 올랐어요. 그런데 AMD 3.4%, TSMC 4.1%, 어이구. 인텔이 5.5%, 뭐 마이크론이 3% 이렇게 올랐거든요. 미국의 반도체 속수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HTS 차트가 아니고 그냥 핸드폰에 있는 걸로 했는데요. 네. 봉. 왼쪽에 있는 게 주봉입니다. 이 주봉 보면은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어느 정도인지 S&P 500이 어느 정도인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나라 코스닥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이게 역사적 신고 지수예요, 이게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하락폭의 반 이상이 아니고 뭐 3분의 2 정도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요. 네. 이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른쪽은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 끝에 있는 양봉이 2023년이고요. 이 파란 게 작년 2022년이고 그 다음이 그 전게 2021년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2023년이 작년 2022년 하락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회복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만- 지금 작년에 저 파란 게 예. 금리 올리기 전에 주가 쫙 올랐다가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예, 금리 기술주가 쫙 올리면서 내려온 폭락한 거잖아요. 겁니다. 예, 폭락한 거예요. 와, 금리는 내리지도 않았는데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주가는 동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반영하고 뭐 AI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연봉이 최저점은 마이너스 47%고요. 종가는 37%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에서 올라온 거니까요. 지금 현재 6월 지금 며칠이잖아요. 지금 올해 오른 게 이 속수 지수가 43.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네. 얼마나 강하게 이쪽이 올라오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좀 이따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대로 좀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나 반도체 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하게 오르고 먼저 올랐던 것이 아니고 후발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테슬라가 12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도 2.2% 상승을 했고요. 연속해서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테슬라는 2.2%뿐이 안 올랐는데요. 나머지 전기차들 있잖아요. 주변주들. 어제 다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반도체가 같이 오르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올해 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6월이잖아요. 예. 올해 하락한 달은 한 달뿐이 없어요. 올해 사실은 계속 좋았습니다. 네네.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가 67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업종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반도체와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됐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오랜만에 별명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그 각혈 뭐 박병창 열사 뭐 이런 이제 별명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예. 시장에 대한 정말 그 피투하는 심정으로 막 해주실 때 오랜만에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밥병창 이사라고요. 아 밥을 너무 잘하시네요. 좋네요. 아. 네 이제 드디어 밥 이사님. 밥 좋습니다. 네 이제 밥 우리에게도 우리 밥 주주 이사로 불러주십시오. 주식이 밥이잖아요. 주식이 밥이잖아요. 아 이게 딱 아주 묘하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오, 네, 오늘 저희 라임 좀 잘 맞는데요? 투자자들에게도 밥 좀 떠먹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45%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3%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3,420억 순매도했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들 매도를 해석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관망 심리에서 강법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다 말팔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320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1,200억 팔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고루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종목을 판 게 아니고 고르게 다 판 프로그램 매도가 어저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을 하다가 2차 전지가 강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플러스에 마감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9,500개, 비차익 프로그램에도 약 3천억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도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아니면 끝날까? 요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데 이거 제 생각은 이 빨간 글씨로 쓴 요 내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동시만기가 끝나면은요, 동시만공 우리 여의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증권가에서는 후폭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 폭풍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네. 후속 매매라고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끝나면 그 이벤트에 의한 거래를 해요. 선물과 현물 연계된 거래를 합니다. 그거의 후속 매매를 하루 이틀 정도 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매매가 있지 않았나. 무슨 표현이냐면요.
지난주에 국내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후속 매매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것보다도 그 다음 내용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뉴스가 돌아다니는 게 오늘 뉴스 말씀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 36% 감소하면서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뉴스가 돌아다녔습니다. 이 부분하고 어제 방송들에 계속 나온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심리적으로 어제 매도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죠. 근데 어떤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좀 매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동시만기 이벤트로 인한 후속 매매라 그러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니까 오늘 화요일이니까 뭐 오늘 안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뒷부분에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하루 만에 끝날 부분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비중을 좀 줄이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마에서는 그 전기차 충전소가 부각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테마를 좀 보였습니다. 좀 전에 요거 연결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화가 1334원까지 갔다가 지금 128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는 우호적이에요. 근데 외국인 수급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점차로 좀 제한적인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예, 예. 왜요? 조금 더 길게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전 데일리로 방송을 하니까 네네네네.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제한적이지 않겠냐로 보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사실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제한적인 개연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좀 뭐 악재성 재료가 나온 부분도 이제 감안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환율이 외국인들이 1334, 35 이렇게 가면서 1350원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사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1280원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 삼성전자도 올랐고 환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양방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환율 플레이를 하면서 매수하기에는 환율이 우리나라가 1200원 아래로 막 떨어질 상황이냐. 그렇게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환경이. 네. 그렇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사는 그런 구간에서 좀 지나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얘기를 계속합니다. 중국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뉴스들을 보시면요. 중국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중국 상해지수 올라가고 월가에서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에 좋다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다가 5월달에 대거 빠져나갔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경기 생각보다 계속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빠져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 기사들 보면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다시 경기 부양 또는 통화 완화 정책을 쓸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이 역시도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유입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한적이라는 표현은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계속 팔고 나간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막 사면서 우리 지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했잖아요. 네.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사줘야지 2,700 가고 2,800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처보다는 좀 약화될 개연성이 있다 정도를 생각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600포인트 돌파한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대형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를 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했지만 계속 매도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매수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2,600포인트 위에 올라서서 특히 2,5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었는데 그걸 돌파하고 올랐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어떻든 심리적으로는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흐름과 별개로 섹터별 종목별 순환은 계속 이뤄지면서 소위 수익률 게임은 계속 이뤄질 것이다. 그래서 종목 게임은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종목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은 이제 CPI나 FOMC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주요한 지수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섹터 종목별 순환하면서 강세 분위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 이 숏 포지션이 청산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S&P 500이 고평가됐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월가의 그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 숏 포지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예. 근데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숏 포지션 청산이 되면서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또 다시 급락할 거야라고 이 와중에 마이클 위슨은 또 얘기했습니다. 어제 시장 하락할 거라고. 그렇게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쪽은 오버슈팅이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월가의 IB들은 지금 S&P의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좀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한 그 미국의 5월 CPI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4.1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요 영향을 내일 우리 시장에서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공 기자님이 그 우리 그 수출 동향 얘기하시면서 좀 저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희망 고문 또는 기대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6월 경제 동향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저점 지표가 늘고 있다. 하반기에는 반등을 전망한다는 내용을 좀 썼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물음표라고 써놨는데요. 이제 뭘 보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겁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감소가 3월에 마이너스 35%, 4월에 마이너스 41%에서 5월에 마이너스 36%로 줄었더라. 대중국 수출액이 3월에 마이너스 33, 4월에 마이너스 26, 5월에 마이너스 20 줄고 있더라. 설비 투자 3월에 플러스 1.8, 4월에 4.4로 좀 늘고 있더라.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면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네. 기대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은 항상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들은 약간 사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정하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런 기대감은 지금 존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뉴스는 중국 관련 뉴스인데요. 중국이 이 경기부양 정책에 곧 나서지 않을까라는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상무부에서 2023년 그린스마트 가전 소비 촉진 공작 시행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가전 하향, 스마트 뭐 자동차 하향, 가전 소비 촉진 공작 시행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노후 가전 교체하는 이구 환신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가전 하향. 새거 살 때. 예, 새로 사면서 네. 요걸 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저런 거 좀 하지 않았어요? 무슨 자동차 뭐 오래된 거 이렇게 바꿔주고 혹은 뭐 이렇게 저 냉장고나 뭐 TV 같은 거 이렇게 새로 살 때 뭐 특수세인가 뭐 이렇게 깎아주고 뭐 이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 개별 서비스. 예, 그거 할인은 있습니다. 지금도 요번에 한 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요번에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이렇게 저 반납하면서 뭐 이렇게 또 주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리고 전력 효율도 높은 제품 네. 하면은 또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저께인가 뉴스 봤더니 요번에 어떤 현대차 사면은 조금 할인되는 뭐 그런 게 있던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보험료 할인이었을 거고 개별 서비스는 이번에 연장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무튼 그런 게 있듯이 네네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하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정책들을 쓰는데 요 정책이 나오면서 온건한 통화 정책과 실물 경제 지원, 고용 촉진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이제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건 이제 그들이 한 거고요. 중국의 지금 지표들을 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PMI 안 좋죠. 지난번에 그 수출 지표도 굉장히 다운돼서 나왔죠. 그런 가운데 5월 CPI가 MOM이 아닙니다. YOY로 플러스 0.2. PPI가 YOY로 마이너스 4.6. 야 0.2. 예. MOM이 아니에요. YOY로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작년 대비 네. 디플레이션이 아니냐.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지역은행에 예금금리 인하 공고를 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를 인하를 권고한다는 얘기는 예금 저축하는 사람들을 금리를 계속 인하해서 돈을 빼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이제 정책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노무라에서 어제 보고서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LPR 발표하거든요. 예. 소폭 인하하지 않겠냐. 여태까지는 LPR은 계속 동결하고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지준율 인하와 함께 LPR 소폭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은 생각보다 리오프닝 하고 나서도 이 경기 지표들이 확연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강력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간 5% 이상의 목표 GDP 성장률은 달성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하튼 간에 지금 중국의 경기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완화 정책, 긴축 정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완화 정책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도 고민이 하여튼 지금 엄청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부양책 한다고 부양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부양책 썼는데 안 되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흔히 경제학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죠. 그렇죠. 돈 풀어도 안 유동성 되는. 함정. 돈을 풀었는데 안 됐을 때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월가에서는 빨리 해라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라라고 이제 종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뉴스에서요. 네 번째 뉴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온 내용입니다. 우려는 하고 있지만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도 발표된 내용들이에요. 1분기에 10대 파운드리 기업 점유율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 일단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1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매출이고요. 점유율을 봤더니 TSMC가 1.6%포인트 올라간 60.1%가 됐고요. 60%가 넘었네요. 삼성전자는 3.4%포인트 줄어든 12.4%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TSMC의 매출이 줄어든 소폭이었던 이유는 엔비디아 주문량이 증가하지 않았냐라는 거고요. 삼성의 매출이 이제 감소가 컸던 것은 파운드리의 주력 제품 8인치와 12인치 모두 웨이퍼의 주문이 감소했다. 이런 내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다 감소한 거네요. 예. 요 두 가지가 주력이니까 이제 다 감소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 시황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미국이 참 원하는 대로 잘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껴지는 부분이 여기서도 좀 보여집니다. 이 지금 1위가 TSMC고 2위가 삼성이고 3위가 대만 UMC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3위가 됐어요. 점유율도 꽤 올라갔습니다. 야. 6.6%가 됐고 UMC는 떨어졌습니다. 꽤 많이.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과 우호적인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2분기에 매출 감소, 이건 1분기거든요. 네. 2분기에 매출 감소는 이제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소폭은 둔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피력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3나노 제품 도입이 2분기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삼성전자 매출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미국의 지금 지수의 상황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나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는 거나 이런 점유율 올라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원래 원하고자 하는 게 이런 방향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좀 가고 있는 사이에서 사실 일본도 요즘에 좋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 후퇴했다는 표현까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정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상당히 처해져 있는 것을 확연하게 주가나 점유율이나 매출에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다. 산업 동향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공급망 탈중국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한국 직접 투자가 1월부터 5월까지 약 14조 원으로 40%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 증가한 건 아니고요. 인도도 증가했고 미국도 증가했고 일본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있는 쪽에서 이거 직접 투자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아니고요. 예. 외국인들이 1월부터 5월까지 14호 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와서 그 외의 국가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꽤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도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기 뭐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뭐 조 단위로 막 들어와가지고 뭐 새만금에도 들어오고 뭐 포항에도 들어오고 뭐 그런 것들이 새만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숫자로도 이렇게 잡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기회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진짜 뭐랄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뭐 헤게모니 아니면 돌파구를 찾아갈 거냐. 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뉴스나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런 게 좀 이렇게 흐름이 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전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요. 네. 요즘에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바라보고 미국의 AMD, 엔비디아, 애플 올라가는 거 그거 꽤 우리나라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그래서 갖고 뭐 그건 있죠. 좋고요. 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부터 다시 막 향해 가고 예. 이런데 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또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일부 빼고 나머지들은 그냥 아직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경우에 우리가 투자 실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그 답답함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많죠, 답답함 많죠.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고 위험해지면은 종목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벗어나 있잖아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마 또 어떻든 그런 데 벗어나 있으니까 지금 얘가 저점을 찍고 터닝하든 아니면 이익은 있는데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어떻든 간에 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최초에 투자했을 때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그 답답함을 좀 참고 넘어가면 결국은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요즘에 좀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어제 그 댓글 중에 하나 올라왔던 게 삼성전자 뭐 한 1억 투자해가지고 2년 동안 보유해서 20만 원 벌고 어제 팔았다고. 이게 답답함이거든요. 1억 투자했는데 2년 동안 2년 투자해서 동안? 20만 원 수익 내서 팔았다고. 야.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요. 5만 전자 얘기했을 때 6만 원에 살짝 떨어졌었고 네. 그리고 10만 원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고점과 저점의 저점을 쫙 봤을 때 거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매물이 그러니까 쥐고 있는 매물이 가장 많은 데가 7만 5천 원과 8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7만 원, 8만 원 사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7만 원, 8만 원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모멘텀을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무지하게 답답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니 근데 만약에 예.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 3년 후에 20만 원 이익이 나는 것보다 예. 차라리 1년, 2년 뭐 그 사이에 한 500만 원 마이너스 나고 파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기회비용이요? 기회비용도 그렇고 한 3년 후에까지 본전 그대로면 내가 3년 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마이너스라도 나면 예. 아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 3년 동안 했는데 그대로 원금 그대로야. 와 이거는 나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뭐 늘상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최초의 투자를 할 때 나는 장기 투자야라고 했으면 예. 삼성전자를 만약에 8만 5천 원에 샀었어요. 꽤 높은 거에 사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빠졌다가 저기 5만 원대 갔다가 지금 이제 7만 몇천 원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근처 왔으니까 본전 왔으니까 너무 지겹다 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팔고 다른 데 가면 똑같은 그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생각했으면 아, 맞아. 정말 기업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고요. 아. 나는 모멘텀 투자할 사람은 모멘텀 투자를 하는 거고 나는 차트만 보고 할 사람은 차트만 보고 하는 거고요. 나는 중간에 관리해가면서 펀드 매니저처럼 할 거야 그러면 관리를 중간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 확인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산 이후로 계속 마음이 바뀌어. 나 장기 투자인가? 그 물리면 장기 투자 이거는 장기 투자 아니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 안 돼, 안 그럴 돼. 수도 있겠죠. 예, 예, 예.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나마 어떻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It's 누구 not 거예요? yours. 예? 누구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제 걸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져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요. 네. 계속 말씀 주시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원칙대로만 투자를 합니다. 나는 내 원칙대로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손실이 나기도 하고 어쩔 때 잘 안 되기도 하기도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내 원칙대로 하는 거거든요. 수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시장이 나한테 수익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 길만 내가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시장은 저한테 많은 걸 뺏어갔습니다. 그 여기서 뺏어 저기다 갖다 주나 보네요. 박병창 이사님, 박병창 이사님,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